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일 2022년이 밝았습니다. 작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스럽게 29일 30일 코스피는 좀 하락했지만 개별 종목 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2022년 같이 좋아지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새해 첫날 3일 거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과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재 한국은 1월 1일 토요일 아침이지만 지금 현재 뉴저지는 12월 31일이죠? 네, 저녁 9시. 네. 예, 올 한 해 토마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저희에게 그 다음에 저에게 인사이트 통찰 주셔서 언젠가는 꼭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린 일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도 상승미소님 덕분에 이 인터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증시 구석구석 살피는 그런 면에서 이제 공부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투자하는 건 조금 단순한 투자, 증시 지수와 섹터 ETF 그걸로 하는 좀 단순한 이제 투자 방식인데 상승미소님 때문에 하여튼 뭐 개별 주식도 그렇고 하여튼 증시 구석구석 다 살핀다고 제가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선생님 우리 이렇게 제가 선생님을 만나고 한 번도 우린 뵌 적이 없잖아요, 선생님. 네, 그래도 뭐 페이스북에서 맨날 얼굴 대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예. 뭐 10년, 20년 지기라도 뭐 이상할 것이 없죠.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상승미소와 미국에 계신 우리 토마스 선생님은 어떻게 아는 사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난 2009년 10년 이때 블로그 다음 카페에서 글을 썼었는데, 당시 이제 토마스 류 선생님이 댓글을 몇 번 달아주셨죠. 그런데 제가 댓글을 보고 이분은 고수다 느끼고 바로 제가 메일을 보내서 고정 코너를 만들어 드릴 테니 글을 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그 인연에서 여기까지 한 13년 왔습니다. 참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의 글, 그 다음에 말씀에서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 유추가 됩니다.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고요. 또 상승미소한테 이렇게 엮이면 10년 이상 갑니다, 선생님. 빠져나가지 못해요. 네네. 네, 앞으로도 10년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증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 증시, 미국 증시를 좀 간단하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거래량도 적고, 뭐, 큰 변수가 없어서,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간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가에서 이제 가장 강세론자가 탐리. 예. 그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지난 봄부터, 그러니까 이제 2021년 봄부터 연말에는 S&P가 4,800 간다. 진짜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고, 예. 네, 간다 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증시가 뭐 4,200, 4,300 뭐 거기서 기고 있을 때고, 또 이 월가에서의 비관론이 상당히 활개를 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담리 씨가 이제 4,800 간다. 이제 가장 이제 불리시하게 보는 캠프에 있는 분인데, 근데 실제로 12월 말 4,800을 찍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고로 4,808까지 이제 장마감 가격으로 찍고, 이제 뭐 금요일에 조금 후퇴하긴 했지만은, 일단은 강세론자였던 탐리 씨 말이 적중했고,
그 어디죠? 모건 스탠리? 예. 뭐 4,400 간다고 헛소리했던 거기는 이제 내년에 갈 것이다. 조금 이제 연기한 상태. 네. 어쨌거나 지금 그 4,800을 찍으면서 이 마지막 주에는 4,800에서 프로핏 테이킹 하는 게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올라가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또 현재 미국 경제도 괜찮고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또 산타 랠리가 있었잖아요. 예. 산타 랠리가 이제 1월 첫 3일까지 첫 3거래일까지 산타 랠리라고 그랬는데 그 산타 랠리에서 하차하고 싶지 않은 또 투심도 작용하고 네. 그래서 4,800 거기서 언저리에서 한 주일 내내 왔다 갔다 한 주였고 또 이제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 대부분은 이제 연말 휴가 갔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빅 플레이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또 뭐 소규모 헤지 펀드들 뭐 이런 투자자들만 남아가고 하다 보니까 거래량도 아주 작고 예. 그래서 사실 증시에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앞으로 추세 뭐 이런 것을 분석할 만한 근거가 상당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예. 결국은 사실 그 크리스마스 직전까지의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겠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이야기는 사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송 여기서 바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서 제가 토마스 전사님께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신문에 보면 내년 경제 전망이 어떻고 증시 전망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사실 1년치 전망해봤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의미도 없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내년 1, 2, 3, 뭐 1, 2월이라고 상관없는데 1분기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 몇 가지만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년 1분기에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요즘 오늘도 미국에서 어제 뉴스 보니까 50만 명 돌파 뭐 이런 오미크론 코로나 변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계속 이슈가 되죠. 작년 그 상반기 이후부터 인플레이션 문제, 서플라이 체인 훼손, 그다음에 인력 그 쇼티지 이런 문제로 벌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 세 번째는 이미 지난 12월 FOMC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페드의 테이퍼링 거기 그다음에 이어지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네 번째는 이제 그동안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극대화해서 미국 경제에 돈을 뿌렸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될 기미, 그다음에 축소될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좀 토마스 선생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미크론, 이 코로나 변수 어떻게 될까요? 네, 진짜 겁나게 지금 확산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뉴욕 타임스가 그 자체에 이제 집계한 숫자는 금요일날 현재 58만 명. 예. 그러니까 1일 확진자예요. 예. 1일 확진자 58만 명 발생.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각 스테이트마다 이제 그 통계를 내는데 지금 혼선이 생겨갖고 들쑥날쑥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58만 명. 그래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루에 보통 뭐 10만 명, 15만 명씩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했던, 그 닥터 파우치가 경고했던 하루 100만 명. 이거는 뭐 다음 주 초반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오미크론이 이제 그 미국의 북동부 지방, 그 뉴욕, 네. 뭐 뉴저지, 커네디컷, 또 저쪽 보스턴, 뭐 또 여기 워싱턴 DC, 뭐 이런 북동부 쪽에 확산이 더 맹렬해요.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이게 100만 명 정도가 되면은 그 병원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증시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거 별거 아니다. 뭐 독감 수준이다 이렇게 좀 평가 절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주일 그 에버리지로 볼 때 병원 입원 환자 수가 일주일에 약 20% 정도씩 증가하고 있대요. 그렇죠. 절대 확진자 수가 느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별거 아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경미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폐에 그 경미한 손상이 온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안 걸리는 게 최선이지만은 일단 걸려서 증상이 나타나면은 자기한테 이게 엄청난 이게 신체적으로 손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만일 100만 명이 넘어가고 병원에 이 붕괴 사태, 붕괴 사태가 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증시에 한번 크게 한번 좀 네거티브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선생님, 이미 네. 오미크론이 경제에 좀 부담을 줄 것이다. 이건 이미 증시에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완전은 아니지만은 뭐 대충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사실 작년 팬데믹 상황에서 7일 이동평균 확진자 수가 46만 명, 48만 명이 최대치였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이미 7일 이동평균 숫자가 5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작년 수준을 넘어갔고, 근데 지금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게 파우치 박사, CDC가 예상하듯이 100만 명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 연방 주방위군이 투입할 정도로 의료 체계를 조금 더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무너지면은 증시도 그것까지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증시는 지금 산타 랠리 때문에 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오미크론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는 지금 공포스럽게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병원 시스템만 문제가 아니고 그 인력 쇼테지도 있고 공급 병목 현상 심화 뭐 일단 이런 파급 효과가 계속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크리스마스 시즌 또 연말 시즌 해갖고 그 플라이트 캔슬이 지금 뭐 4,000건, 5,000건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왜냐하면 비행기 승무원들이 출근 안 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안 나오고 또 걸린 사람들도 많고 그 뉴욕시 경찰에서도 10명 중에 1명이 지금 확진자래요. 그래서 지금 뉴욕시의 그 범죄 예방 이 연말 이 프로그램 이것도 지금 차질 생겨갖고 지금 상당히 시가 지금 비상 걸렸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증상 자체는 미미한다 할지라도 일단 확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움츠리게 되잖아요. 예. 사회 활동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급 효과가 나서 이제 병원 시스템에서부터 점점 다른 분야로 파급 효과가 번지면은 증시가 지금 산타랠리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것이 한번 크게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S&P 4,800 이 수준에서 지금 이제 지난 그 1년 동안 그 올랐던 그 상승 각도가 있잖아요. 예. 그 상승 각도로 볼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되게 좁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단기적으로 하면은 뭐 보통 일주일 내지 2주일 이 이내에 4,825 이 정도까지가 지난 1년 동안 올라왔던 상승 각도의 천정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럼 현재 지금 4,770으로 끝났죠? 그러면 불과 뭐 한 50포인트 정도? 그 정도뿐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증시가 한창 올라갈 때는 악재가 나타나도 그게 악재가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증시가 다 올라가갖고 천장을 칠 정도 되면은 평소에 무시했던 그 악재가
이제 돌출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4,825까지만 바라보고 그 지점에서는 이 오미크론 이것을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쉽게 제가 짧게 선생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산타랠리로 이어진 현재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악재를 반영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이 뉴스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의료 붕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증시가 고점인 상황에서는 그걸 악재로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약간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 일단 연초에 반응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회원들에게 현재 현금 비율을 한 50% 네. 정도 갖고 있고, S&P가 4,825 정도 되면은 현금 비중을 80, 90%로 올리자. 이제 이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실 인플레이션과 페드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실 한 묶음이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이것도 사실 오미크론 변수에 이어지는 이게 결국 물려 있는 건데, 자, 인플레이션과 페드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 이 문제는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이제 월가에서 바라보는 거는,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다. 중반 이후로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라도 하락할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지금 반영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오미크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오미크론이 아니라도 다음에 또 다른 변이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키를 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숫자가 지금 이제 계속 급 확산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급 병목 현상, 이 구체적으로 지금 더 심화되고 있다. 그런 징조는 없지만은 저는 틀림없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네, 인플레이션 압력도, 내년 2022년 한 해 동안 증시에 계속,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오미크론, 지금 다행스럽게도 지금 증상이 경미하잖아요. 예. 저는 요새 가슴 쓰러내는 게 뭐냐면은, 만일 오미크론이 델타급만큼 치명률이 높았다고 그러면은 아마 증시는 박살났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초기에 오미크론 나타나고 남아공 데이터를 계속 추적하면서 이럴 것이다 해갖고 다행스럽게 증상이 경미한 변이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만은 초기에는 우리가 그걸 몰랐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이게 델타급이었다 그러면은 미국에도 이 부분 락다운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오미크론의 이제 숫자가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는 이 뉴저지 여기에 정부에서 락다운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지침은 없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교회라든가 이런 기관 이런 자체적으로 지금 소셜 디스턴싱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스크를 이렇게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부터 의무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오미크론 침투율 이것이 얼마나 높으냐면은 K95 그게 가장 좋은 마스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마스크를 3겹으로 껴야만 이 필터링 되지 그 외에 다른 거는 아무 효과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 정도로 되는데 이거 지금 현재 백신 2차, 3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도 지금 이게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더 퍼져나갈지 진짜 전 국민이 다 걸릴지 그건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지금 원래 12월 초에 오미크론이 73%
전체 코로나 확진자에 퍼졌다. 이건 이제 잘못된 뉴스로 최근에 정정이 됐고, 현재 확진자, 미국의 확진자에서 오늘 새벽 CNBC 뉴스를 보면 오미크론 비율이 52%, 그 다음에 48%가 델타 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이 확대되면서 이 코로나는 코로나 이 확진자는 늘어나곤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문제에서는 특히 이제 증시나 경제에 끼칠 영향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 자체도 너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늘어나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건 이건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사실 걱정이긴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남아공에서는 이제 피크를 찍고 계속 네.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미국, 유럽 뭐 이쪽은 계속 지금 확산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아공의 데이터를 이제 비교해서 미국도 1월 말경이면은 피크를 치고 내려갈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기대 상황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공이 정확히 25일 피크를 쳤고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25일 최초 발생일에서 27일 시점에 피크를 치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워낙 땅덩이가 넓어서 그 편차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닥터 파우치도 하여튼 1월 말쯤에 피크를 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이 코로나 변이가 또 계속 나오리라고 봐요. 그렇죠. 이게 미국 방역 당국이나 월가에서는 마치 오미크론만 지나가면은 코로나는 뭐 종식 내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변이는 항상 또 나오고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뭐 독감 바이러스도 끊임없이 변형되잖아요. 지들도 바이러스 생명체고 지들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방역, 그 다음에 인간 숙주죠. 숙주에 적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2022년 주도주를 그동안 백신이나 코로나가 아니라 바이오 종목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건 넘어가고 자, 네 번째 분야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걸려있는 게 지금 2월 달에는 미국에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임시로 지금 벌써 6개월째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그보다 앞서 BBBA라는 인프라 법안, 2조 달러 인프라 법안이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제가 지금 교류가 오미크론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교역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한되는데 이 상황에서 페드가 지금 테이퍼링으로 계속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마저 재정 지출을 줄인다? 이 문제는 사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CNBC 보면은 1월 초에 미 의회가 첫 번째로 결국 인프라 법안 먼저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증시에 분명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봐도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가 지금 불투명하다. 예. 이제 이런 이제 이유를 내세워서 이 BBB USA 법안 여기에 이제 좀 부정적인 그 의원들을 아마 설득에 나설 걸로 보는데 대체적인 시각은 1월 중에 그 인프라 법안 또 BBB 법안 이것이 통과되리라고 지금 보거든요. 보는데 한편으로는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3월 말로 종료하면은 이제 유동성을 회수하게 이제 그다음부터 회수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인프라 법안, BBB 법안이 통과되면은 결국 시장에는 그만큼 또 대체적인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 대신 이제 연준이 이제 3월 말까지 테이퍼링 종료하고 그 다음에 즉시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올라서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 이 불확실성 때문에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은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최근에 금, 은 값이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징조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이 은 그 ETF 이제
매수 들어갔습니다. 음. 그래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약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재정 지출 축소. 이것도 뭐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 시장 경제가 조금 뒤뚱거린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프라 법안, 비비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이제 설득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큰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보죠.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 정리하면 지금 오미크론이 병 주고 약 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병 주고 약 주는 상황에서 이제 연초에 시작할 증시가 병을 크게 볼 것이냐, 약을 좀 더 가중치를 더 들 것이냐, 이 문제를 위해서 증시 움직임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지 변수를 점검을 해봤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증시 섹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섹터, 뭐 작년에 S&P 500 같은 경우 약 27% 올랐다는데, 이게 99년 이후에 뭐 거의 3년 연속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과거는 과거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1분기에 이들 섹터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좀 봐야 하는데, 제가 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나스닥 대형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오프닝을 비롯한 에너지 등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이 작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 고생하셨던 소형 스몰캡 성장주, 네 번째를 꼽자면 굳이 또 하나 만들자면 테슬라를 비롯한 비트코인, 이 성장주, 이렇게 네 개를 보는데, 이 네 개 분야에서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첫 번째 나스닥 대형주 올해 1분기 어떨까요? 네, 1분기 글쎄요. 지금 전망해봤자 그렇죠. 그때 가면 또 상황이 또 바뀔 예. 수 있죠. 네. 그런데 일단 내년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스닥의 대형주 나스닥 100의 이제 QQQ잖아요. 네. 이것이 한 10%, 한 20% 정도 내년 1년 동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월가에서 이제 나스닥이 가장 이제 대형주가 애플이잖아요. 예. 시총일이. 예. 이 애플에 대해서 2022년 이 애플 주가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했는데, 펀드 매니저들의 42%가 애플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고, 58%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대요. 그러면 시총 1위 기업 애플이 하락에 이제 바라보는 그 의견이 더 많았다는 것은 이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암시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미 의회 차원에서 그 엔타이트러스트 법안 있잖아요. 예. 그 반독점법. 이것이 지금 이제 전부 이제 구성을 갖췄어요. 그래서 실행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제 그 단계만 지금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금요일날 지금 증시 관련 그 매체에서도 헤드라인 떴더라고요. 이 엔타이트러스트 법안이 2022년에 빅테크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그 기로에 서 있다. 이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가장 크게 타겟이 된 게 페이스북이에요. 이제 페이스북은 이제 인스타그램 포함해갖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그 컨텐츠가 많이 들어있다 그래갖고 미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고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매체에서 이 엔타이트러스트법이 2022년에 실행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러면서 공교롭게도 페이스북이 금요일에 가장 크게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매체 헤드라인에 영향 받았을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죠. 그래서 이 빅테크들 그래서 월가에서 이제 2022년 최고로 잘 나갈 거라고 이제 이렇게 추천하는 추천주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빅테크들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반영하고, 그런데 이제 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의 남편은 구글에다가 진짜 빅 베팅했어요. 네, 2020년에다가 그 압승콜을 뭐 2,000개나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돈이 얼마예요, 그게? 하여튼, 뭔가 지금 보이니까 뭐 구글에 쳤겠죠. 근데 2021년에 최고의 성적은 구글이었잖아요. 예. 그 빅테크 중에서. 네, 그래서 2022년에도 아마 그렇게 보는 게 아닌가.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나스닥 대형주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한 해. 그 반독점법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CNBC 그 프로 방송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2022년 탑픽 5종목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넘버원을 아마존을 꼽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5개 종목에서 빅테크는 아마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뭐 현재까지 지난 2021년 내내 가장 저조했던 게 아마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무슨 계기로 2022년에 그 탑픽에 선정되는지 저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이커머스는 거의 성숙 단계에 들어간 비즈니스라고 보고 뭐 클라우드 뭐 그쪽에서는 네. 모르겠습니다. 다른 경쟁자에서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021년은 가장 싱겁고 재미없었던 주가 아마존이었어요. 네. 자, 벌써 30분이라 좀 속도를 증속하면 두 번째 경기민감주인데 결국 경기민감주는 오미크론과 엮여 있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022년은 연준이 금리 인상이 할 것이다. 한 차례 하든지 두 차례 하든지 할 것이다. 그러면은 국채 금리는 현재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예. 거기에 수혜받는 뱅크주는 올라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결국 금리의 그 상승 속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반대로 소형 스몰캡 성장주는 또 금리 상승의 속도에 절대적으로 또 영향을 받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제 회원들한테도 그랬지만은 연준이 최소한 첫 번째 금리 인상한 이후라야지 소형 성장주가 길을 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지금 그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그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그 기관들이 소형 성장주에 선뜻 투자를 안 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첫 번째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급히 두 번째 할 거냐 천천히 할 거냐 아니면 내년 그 후년으로 두 번째가 넘어갈 것이냐인지 그게 윤곽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적어도 첫 번째 금리 인상까지는 소형 성장주는 별로 재미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 참조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요즘 증시 분위기가 지금 따로 놀고 있는 비트코인 그다음에 테슬라 이건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저도 이제 테슬라에 이제 뭐 상당히 큰 비중으로 이제 들어갔죠. 우리 회원들한테도 공유했고. 근데 테슬라가 예전만 못해요. 예. 네, 저희들은 일론 머스크가 텍스 세일링 해갖고, 주가가 그때부터 내려와서 이제 $900 찍고 다시 올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텍스 세일을 종료를 하면은 원래 위치했던 $1244를 쉽게 갈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지금 $1100에서 지금 딱 멈춰서 갖고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테슬라가 예전 같은 기세가 아니구나. 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테슬라가 왜 그럴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하고 유럽에서 테슬라의 그 마켓 쉐어가 점점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왕성하게 테슬라를 많이 사주지 중국과 유럽에서는 점점 더 덜 사준다는 거죠. 뭐 숫자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전체 그 마켓 쉐어 안에서 그 테슬라 지분이 파이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예. 거기서 마켓 쉐어가 줄어든다는 거는
테슬라에게도 하나 이제 경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시장의 올해 주도주가 테슬라였다면 사실 주도주가 2년, 3년 이어지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GM하고 포드 있잖아요. 예. 이 두 종목의 그 주식 그 차트는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네. 최고가에서 지금 브레이크아웃 하려고 계속 지금, 네, 지금 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적게 가진 사람이 더 이렇게 가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점 때문에라도 GM이나 또 포드, 그 다음에 이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차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기차로의 계속 전이, 이 부분만 본다면 사실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테슬라의 그 PER이 지금 345거든요. 예.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가장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도요타. 거기는 PER이 10이에요. 네. 이 GM 포드 PER이 9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테슬라하고 도요타만 비교했을 때 테슬라가 지금 약 PER 상으로만 34배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뭐 2021년 한 해 생산 판매량이 약 100만 대 정도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2022년에는 뭐 200만 대 뭐 하지만은 현재 주가에 뭐 연간 판매 200만 대 이 정도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선반영. 그래서 테슬라가 앞으로 그 어닝 발표할 때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의 그 실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현재 그 주가 또 지난번에 최고가 1244달러 이 정도가 거의 한 천정 가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테슬라가 모델 Y, 모델 3에 대해서 약 50만 대인가의 리콜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한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테슬라의 고평가 논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충분히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월가에서 지금 그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설문조사에 있는데 그 미국 증시에서 이제 섹터별로 이제 했는데 전기차 섹터, 전기차들 있잖아요. 네. 여기에 거품이 가장 크게 끼어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루시드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생산도 판매량이 뭐 500대 정도 판매했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했는데도 그 시총은 뭐 어마어마하죠. 포드, GM과 맞먹을 정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미래를 가져와서 현재 가격에 붙이는 거지만 루시드 같은 경우는 사실 100년 밸류에이션을 가져왔을 수도 있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그 주요 변수하고 섹터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주죠. 자, 2022년 첫 장이 이제 내일 모레면 열리게 되는데, 자, 다음 주에 중요한 변수가 지금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있잖아요. 이 오미크론 여파로 지금 항공기가 대규모 취소되고 웬만한 행사도 안 열리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가 또 너무 안 좋게 나와도 결국 증시가 반응을 할 것이고, 상관없이 좋게 나오면 또 좋게 나오는 대로 걱정이 될 텐데, 다음 주에 어떤 전략이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연준에서 이제 3월 말에 조기 테이퍼링 종료하고 이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난판 페이롤에서 숫자가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것으로 뭐 조기 금리 인상, 그걸 이미 시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예. 경제가 좋구나. 이제 그런 면에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예상보다도 대단히 나쁘게 나왔다면은 그거는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죠. 물론 뭐 금리 인상이 더 연기되고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경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영향받고 있구나. 이제 그것이 좀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난판페이를 보다도 우리가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1월 3일이 첫날이죠. 예. 첫 거래일이죠. 예. 네. 1월 3일 첫 거래일에서 그 섹터별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1년의 방향을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022년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뱅크주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일에 1월 3일에 진짜 국채 금리가 빵 뜨거나 또 은행주가 세게 올라가면은 이거는 그 한 해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1월 3일 날 첫 거래일에 섹터별로 어느 것이 강하고 어느 것이 약하고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잘 나가는 거는 그 해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두고 첫날에 약하게 나가는 거는 그 해 비중에서 좀 약하게 담고 뭐 이런 게 이제 참고할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디 제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무지하게 강하게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 저도 여러분도 같은 심정일 겁니다. 자, 선생님, 벌써 40분이 됐는데, 올해, 이게 2021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2년에도 염치 불구하고 또다시 소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네.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고, 많은 또 분들에게 도움을 주신 또 상승미소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저 칭찬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선생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한 번 본 적도 없는 제 부탁을 기꺼이, 처음에는 상당히 고민을 하셨지만, 근데 제가, 삼고 초려 메일을 계속 보냄으로써 수락하셨는데, 그게, 많은 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고, 도움을 주시고 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선한 영향력 계속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요. 건강하시면서 행복한 투자, 행복한 수익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해피 뉴 이어 에브리바디.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항상 멘트가 동일하네요. 잘 들으셨죠? 예, 2022년 좋을 것, 좋은 느낌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항상 운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 계좌가 빵빵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